자,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실제 솔리드에서의 밴드 스트럭처를 알아보겠는데요. 그 전에 앞에서 용어를 하나 정의하지 않았었는데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불리앙 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불리앙 존의 영역 중에서 우리가 대칭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지울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솔리드 같으면 얘가 이런 어떤 스퀘어 레티스의 완벽한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x축으로 얘를 갖다가 반전을 시켰다 할지, 아니면은 뭐 x를 y축으로 반전을 시켰다 할지, 아니면은 뭐 xy 내가 그 인버전을 했다 할지, 이 모든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얘가 대칭이란 말이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밴드 모양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대칭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endpoint 같으면은 여기 있는 이거랑 다 같은 값을 가질 거고요. 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포인트다 라고 하면 이 포인트는 뭐 여기랑 그 다음에 또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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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다른 대칭성에 의해서 연결되는 포인트들이 있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칭적으로 중복이 안 되는 중복한 걸 다 지우고 나서 가장 더 이상 대칭성으로 붙어서 우리가 이제 그 연결할 수 없는 독립적인 그런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irreducible 불리앙 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불리앙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죠? 의미는 명확하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2D 스퀘어티스에서 그러니까 스퀘어티스가 만약에 완벽한 대칭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irreducible 불리앙 존은 실은 이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에 대한 그 그림만 살펴보면은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라인 플러스 그릴 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감마에서 x로 갔는데 뭐 x에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러지 않는 거가 그건 아니구나. 감마에서 x로 갔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값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캔을 할 때는 라인 스캔을 할 때는 항상 이리지수로 불리한 안에서만 우리가 이제 그런 스캔을 하게 된다는 거. 잠깐 커멘트하고 영어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실제 리얼 솔리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관문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리액션 모델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제 밴드 스트럭처를 좀 이해를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된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씩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그 프리액션 모델 관점에서 우선은 그 자유전자의 에너지 관계로부터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레티스는 우리가 FCC를 갖다가 이제 잡고요. FCC 이제 엠프티 레티스, 그러니까 레티스가 없는 이온이 없는 거라고 치면을 때 우리는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3차원에서의 자유전자의 에너지는 EM분의 하바 제곱, KX의 제곱, KY 제곱, KZ의 제곱 이거를 내가 이제 블로우 벡터, 그러니까 KX, KY, KZ를 first 블렌드 안으로 몰아 넣어가지고 근데 어떤 레티스 벡터를 넣어가지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2D 머티리얼에서 세컨드 밴드를 갖다가 이렇게 뭐 옮겨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옮겨놓고 존 폴딩을 해서 first 블렌드로 옮겨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리고 그걸 라인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뭐 무지무지 이제 복잡해지죠. 자, 우선 그 여기에서 우선은 이제 FCC이기 때문에 이리디스 그 reciprocal lattice는 truncated 옥타헤드론이 되고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irreducible 불리앙 존에서 그 영역이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되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내가 이제 그 대칭성이 높은 포인트, 자 L 포인트, 감마 포인트 저 안쪽에 있고 X 포인트, 뭐 W 포인트, K 포인트, L 포인트, 자 이런 포인트들을 잡고 내가 쭉 이렇게 이제 라인 스캔을 한 겁니다. 이제 감마에서 X, X에서 W, 그 다음에 W에서 L, L에서 다시 감마에서 K, K에서 X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순서로 잡냐라는 거는 뭐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그냥 뭐 대체적으로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치 뭐 하여튼 적당하게 잘 샘플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내가 쭉 이렇게 아까처럼 밴드를 갖다 쭉 라인 스캔을 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여기 그 점들의 그 선들에서 보면 중간중간 내가 점들이 있는데 그 점의 개수가 달라요. 여기는 1개, 여기는 2개, 뭐 어떤 데는 뭐 이게 2개고 여기는 이렇게 2개인가 이것도 어디 보면 3개가 있는데 점들의 개수가 여기 뭐 굉장히 많네요. 4개인가 그렇죠? 이 점들의 개수는 뭐냐면은 그게
디제너러시 어떤 그 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상태가 지금 몇 개 상태가 중첩이 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마에서 X로 가고 이 두 밴드 여기 있는 두 밴드가 합쳐져서 디제너레이트하게 되면서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뭐 여기 같으면 이제 하나가 있더니 다시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 두 개가 만나서 또 두 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에너지 그 밴드가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1차원, 2차원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엘렉트론 개수를 그러니까 상태 개수를 카운트하는 게 똑같은 폰 카르만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하나의 밴드는 유닛셀당 최대 2개의 엘렉트론을 우리가 테이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항상 우리가 만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닛셀당 엘렉트론이 1개가 있으면은 포밀 레벨이 대충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밑에가 하나의 밴드라 반만 채우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 아까 우리가 2차원 같은 면적으로 따졌잖아요. 이것도 볼륨으로 따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를 하는 거는 컴퓨터로 계산하는 방법 외에는 아마 좀 뭐는 없겠습니다. 그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첫 번째 밴드를 다 채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디제너레이트 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밴드가 다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좀 이렇게 걸쳐지게 돼요. 세 개가 되면은 또 위로 올라가고 네 개 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값들은 이제 우리가 전산 컴퓨터상으로 뉴메리컬하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그런 양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엠프트 레티스 FCC 그 구조를 가지는 그런 물질에서 이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자유전자의 밴드 스트럭처가 되겠어요. 자, 레티스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프리엘렉트론 모델하고 비슷한 어떤 우리가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이게 여기서 지금 계산한 게 뭐냐면은 이제 알루미늄인데요. 우선은 이제 실제 물질에 대해서 실제 물질 그 앞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밴드 스트럭처를 크로니 페니 모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2D 스퀘어 레티스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또 모델 시스템을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실제 물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다룰 거는 실제 물질인데요. 실제 물질에서 밴드 구조를 계산하는 것, 그거 이제 제가 주로 전공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소위 말하는 density functional theory라는 걸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무지무지 이제 복잡한 이론이고 뭐 하여튼 컴퓨터 계산도 엄청난 테크닉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계산입니다. 어찌됐거나 잘 정립이 되어 있고요. 여러 물질들에 적용이 돼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물질의 특성을 잘 설명을 하고 있고 예측을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뭐 density functional theory는 그러니까 슐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건데 슐딩거 이퀘이션 그대로 다 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몇 가지 근사가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한 이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우리가 보여주는 결과는 실질적으로 이제 물질에서 정말 이제 슈딩거 이퀘이션을 있는 그대로를 거의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우리가 푸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험 결과를 피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자, 그래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제 알루미늄에 대해서 알루미늄이 이제 전자 그 일렉트로닉 컨피그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네온, 니온에다가 밸런스 일렉트론이 3s 2개에다가 3p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니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래쪽에 코어 전자기 때문에 저 아래쪽에 이제 에너지가 있는 거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일단 여기서 무시를 하고요. 안 보여줄 거고 우리는 이제 화학적 결합의 중요한 물질 특성이 중요한 그 밸런스 일렉트론의 밴드 스트럭처만 보여주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코어 레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따가 우리가 이제 다른 예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이 밴드 스트럭처는 이 밸런스 일렉트론 3s2, 3p1에 대한 밴드 스트럭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실선이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그 irreducible 불리앙 존에 대한 그 라인 스캔을 한 거,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밴드를 쭉 계산을 한 겁니다. 실선이. 자, 그렇고요. 자, 이게 여기서 점선이 뭐냐면 점선이 앞에 있던 이 프리 일렉트론의 모델의 이 결과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게. 자, 어때요? 두 개가 상당히 잘 일치를 하고 있죠. 비슷합니다. 자, 비슷하고요.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은 디제너레이트한 포인트들, 그런 포인트들이 우리가 갈라졌다라는 거, 이렇게. 그런 포인트들이 이제 갈라진다라는 거. 그 점.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1D나 2D에서 계속 봤던 거죠. 반복적으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밴드 갭이 갈라지는 이유들. 그런 이유들이 하나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제너레이트 했던 거가
이온이 들어옴으로써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들이 약간씩 생기게 되고요. 그 외 부분들은 좀 잘 이렇게 모양이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감마 포인트 근처에서 밴드 스트럭처는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한 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죠? 프리 일렉트론 모델로 한 거나 뭐 굉장히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밀 레벨을 보면은 이 퍼밀 레벨은 우리 정확하게 계산한 이 밴드 스트럭처를 가지고서 새롭게 계산한 퍼밀 레벨인데 그 퍼밀 레벨이 얼마냐면 값이 얼마냐면은 11.4 일렉트론 볼트이고요. 이제 프리 일렉트론 모델,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프리 일렉트론 모델에서 3개면은 여기잖아요. 요 위치로 계산을 한 퍼밀 레벨. 그러니까 여기서 제로는 뭐냐면은 밸런스 일렉트론의 바텀 여기가 지금 제로예요. 거기 대비 위쪽으로 11.7 일렉트론 볼트, 11.4 계산상으로 그다음에 자유전자 모델에서 11.7 굉장히 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자, 우선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 단위가 이상한 단위 리드버그 단위가 나왔는데 리드버그 단위는 뭐냐면은 1 리드버그는 13.6 일렉트론 볼트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갖다가 리드버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원 리드버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위로 써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알루미늄의 그 밴드 스트럭처를 정말 이온 다 넣고 뭐 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다 넣고서 제대로 계산을 해봐도 프리 일렉트론의 밴드를 약간 변형하는 것 정도로 되더라. 그러니까 프리 일렉트론 모델의 프리 일렉트론의 그 밴드 스트럭처가 굉장히 잘 유지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앞에서 그런 금속들을 갖다가 알루미늄 포함을 해서 그 금속들을 내가 프리 일렉트론 모델을 통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물성들이 잘 설명이 되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그룹 1족, 2족 그러니까 알칼리 메탈이나 알칼리 얼스 메탈 그다음에 3족, 4족 그러니까 뭐 알루미늄 그다음에 틴, 인디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거기에 있는 그 S하고 P 일렉트론들은 이제 이온의 포텐셜을 약하게 느낀다라는 거 스크리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밸런스 일렉트론들이 대체적으로 이온에서 많이 떨어져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유전자 모델로 잘 설명이 되기 때문에 nearly free electron metal 금속인데 거의 자유전자 금속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고요. 왜 이런 밴드 스트럭처를 통해서 얘네들이 왜 프리 일렉트론 라이크한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역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코멘트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비록 이런 금속들이 자유전자 모델로 잘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이 물질의 모든 어떤 자유전자 모든 특성이 그런 자유전자 모델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가서는 이런 우리가 약하지만은 피리드 포텐셜에 의해서 갈라지는 이런 특성들이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기 때문에 그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100% 이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은 죄다 다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흠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다. 혹은 이제 약간씩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피어디 포텐셜에 의한 영향이야라고 우리가 이해를 역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리드를 이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이론도 모든 거를 설명을 하는 그런 이론은 없고요. 어떤 모델이건 간에 어떤 부분은 잘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또 약한 게 있고요. 이제 그러는 것들이 되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게 꽤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파를 좀 봐볼까요? 자, 카파는 이제 우리가 알곤의 알곤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3D10의 4S1 이걸 우리가 밸런스로 가지죠. 그러니까 D밴드가 다 D전자가 다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S가 하나가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거의 밴드를 계산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돼요.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고 뭔가 좀 애매모호하죠, 그죠? 좀 애매모호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밴드를 실은 계산을 하면 하나 좋은 게 뭐냐면은 각각의 밴드의 그 스테이트가 결국은 이제 하나하나가 일렉트로닉 스테이트니까 이런 스테이트가 어떤 오비탈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요게 이렇게 좀 이렇게 걸쳐 가지고 있는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가
실은 s 오비탈에 의한 그런 밴드에서 많은 기어가 오는 거를 우리가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약간 평평한 밴드, 이런 평평한 밴드는 대체적으로 D 오비탈에 기인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S 오비탈에 의한 기어, 그러니까 S밴드라고 부를게요. 이 S밴드는 보면은 이 방금 우리가 봤던 여기에서 이 맨 아래 거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좀 S는 하나니까 맨 아래 거면 충분합니다. 여기 맨 아래쪽을 가져와 본 게 이 밑에 그림인데, 이거랑 요거랑 비교해 보면은 모양이 얼추 비슷합니다. 그렇죠? 얼추 비슷해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파에 있는 S 오비탈들이 이것들은 실은 프리렉턴 라이크하게 움직였구나, 자유전자처럼 움직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랫한 밴드들은 실은 이게 D밴드, D 오비탈에 기인한 D밴드라는 건데, 물론 100% D밴드는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S밴드와 D밴드가 크로스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S 오비탈과 D 오비탈의 혼성 오비탈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대체로 D 오비탈로 되어 있고요. 이런 D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어서, 그죠? 우선은 이제 이게 좁은 영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로컬라이즈드 되어 있어서 실은 이런 것들은 타이트 바인딩 근사법으로 대체적으로 잘 기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은 이런 우리가 밴드 이런 구조들을 갖다가 실은 이제 디오비탈들의 그 타이트 바인딩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은 뭐 잘 이해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하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타이트 바인딩으로 잘 우리 기술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 잘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트 바인딩 모델에서 여러분 타이트 바인딩 모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었냐면은 이걸 보시면요, 이 T라는 파라미터인데 이 T라는 파라미터는 두 개 우리가 인접한 오비탈끼리 얼마나 많이 중첩이 되어 있느냐, 많이 오버랩이 많이 되어 있으면은 T 값이 큰 거고요. 그게 이제 작으면은 절대값 크기가 작은 거, 그런 거였었고, T가 크게 되면은 이게 밴드가 폭이, 여기서 말하는 이 밴드 폭이 크게 나오는 밴드가 넓은 밴드가 되고, T가 작으면은 스몰 밴드, 그러니까 네로우 밴드가 되고,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S오비탈에 비해서 D가 실은 그런 중복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영역에 우리가 이렇게 몰아져 있다라는 거, 밴드 위스가 작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타이트 바인딩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반면에 S는, 물론 S밴드는 우리가 이제 프레이트론으로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걸 타이트 바인딩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S오비탈은 이제 서로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밴드 위스가 큰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D밴드에서 있는 이 D의 개수인데요. 이게 보면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물론 어떤 이제 K포인트에서 중복이 돼가지고 디제너런스가 있어가지고 3개 이렇게 보이는데, 최대 갈라진 거를 보면은 5개예요. 그렇죠? 5라는 숫자 뭐죠? 바로 D오비탈의 개수죠. 그죠? D오비탈은 우리가 이제 그 D가 5개, 그죠? P는 3개고요. D는 5개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죠. 그 5개의 오비탈이 여기는 5개의 밴드를 형성을 하고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또 이제 간접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D밴드는 기본적으로 플랫 밴드다. 그러니까 타이트 바인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랩이 적어서 플랫한 밴드가 되고, 밴드가 플랫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로우 밴드가 되고요. S오비탈은 굉장히 디스퍼시브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퍼져 있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다, 디스퍼시브하다, 그 디스퍼시브 밴드가 되는 거고, 와이드 밴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두 개의 다른 밴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걸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또 이제 나중에 가서 중요해질 거가 뭐냐면 D 밴드의 위치, 이게 포뮬 레벨로부터서 또 하나 우리 체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포뮬 레벨 아래쪽에 D 밴드가 다 위치하고 있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 D 밴드는 다 채워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전자가 아토믹 컨피그레이션에서도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솔리드를 이루더라도 그게 다 채워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S밴드가 이제 파셜리 일부분만 채워지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메탈이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포밀 레벨에서 채워져 있는 거의 맥시멈과 비워져 있는 거의 미니멈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메탈이고요. 뭐 그건 앞에서 우리가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카파나 알루미늄이 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메탈이다라는 걸 또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왜 D밴드, 왜 뒤에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어떤 옵티컬 프로퍼티랄지 그런 데서 실은 이 D밴드의 그 위치, 이게 포뮬 레벨에서부터서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지고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지 쪽 소재를 하게 되면 촉매를 많이 다룰 텐데요. 이 촉매에서 이 전이금속들, 그러니까 전이금속이 아니라 저기 노블 메탈, 카파나 뭐 이렇게 알루미늄, 카파, 실버, 골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촉매의 역할에 있어서 이 D밴드가 하는 역할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도 이론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 한번 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나올 겁니다. 물론 시험에도 나오겠고요. 자, 이렇게 밴드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봤는데,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하냐? 실험으로 하고 뭔가 이게 뭐 여러 가지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밴드를 정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측정을 못 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퀘스천할 수 있는데요.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밴드를 측정하는 거는 근데 굉장히 그 아주 최첨단 기술인 거고요. 아주 뭐 최근에 와서는 되게 루틴해졌지만은 루틴하다기보다도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보급이 됐지만은 이런 밴드를 이 측정을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는 상당히 아주 그냥 고도의 비싼 장비와 아주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실험 테크닉이 됩니다. 일명하여 어떤 게 되냐면은 Angle Resolved Photo Emission Spectroscopy라는 가장 거기에 적합한 툴이 되는데요. 일명 RPS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포토 에미션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광전 효과. 그죠? 그러니까 빛을 때리면 전자가 나오는 게 광전 효과잖아요. 근데 얘는 앵글 리졸브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거에다가 빛을 주어서 전자가 나오는데 그 각도에 따라서 이게 얼마만한 전자가 양이 튀어나오나 그리고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운동량을 가지고 튀어나오는지를 측정을 쫙 합니다. 이 전체 이게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튀어나오기 전에 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멘텀 혹은 K 그게 얼마인지를 역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서 얘의 에너지와 이 K 사이를 갖다가 우리가 매핑을 합니다. 매핑을 해가지고 얘는 여기서 내 K가 이제 블로우 벡터 K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블로우 벡터 K일 때 에너지가 얼마다라는 걸 측정을 함으로써 그게 바로 밴드잖아요. 그죠? 블로우 벡터에 따라서 에너지를 스캔, 플러스라는 거, 이게 밴드인데 그 밴드를 갖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카파에 대한 실험 데이터고요. 실험 데이터이고 여러 가지 다른 심볼들이 있는데 이 심볼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심볼들이 실험 데이터인 거고 다른 심볼은 다른 측정 데이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실험에도 불구하고 잘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여러 실험들이 다 일치한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터레스팅한 거는 이 실선이 뭐냐면 계산 데이터인데 방금 봤던 이 계산 우리가 이 계산 데이터인데 계산하고 잘 맞아요. 모양이. 그죠? 뭐 물론 아주 뭐 조금씩 틀린 게 있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이렇게 두 개가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측정은 이제 내가 포토 에미션을 했기 때문에 채워져 있는 전자, 그 아래쪽에 있는 전자만 내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쪽은 모릅니다. 위쪽을 측정을 하고 싶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인버스 포토 에미션을 하면 되는데 역으로 하는 거. 전자를 주면서 빛이 나오고 가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하지 않았었고 여기서는 이제 튀어나온 것만 했기 때문에 포뮬 레벨 아래쪽 밴드를 갖다가 측정을 한 겁니다. 잘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도스 댄스 스테이트인데요. 조금 이따 다시 댄스 스테이트 얘기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댄스 스테이트를 얘기를 하면요. 이게 우리 3D 경우, 앞에서 우리가 이제 뭐 1D의 경우 했었는데, 자, 3D 같은 경우에 댄스 스테이트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하나하나 계산하는 방식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보면은 이제 어떤 에너지 윈도우를 설정을 하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쭉 카운트를 해가지고 계산했던 방식이 있죠. 뭐, 그렇게 다 계산을 하면은 되기는 돼요. 되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는 어떤 영역이냐면은 그 밴드 엣지. 그러니까 밴드가 이렇게 밴드 물론 안쪽도 뭐 관심이 있겠지만은 밴드 그 끝쪽에서 얘가 어떤 댄스 스테이트를 가지냐가 우리한테는 특히 나중에 가면 여러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우리가 댄스 스테이트의 모양을 좀 한번 좀 아날리틱하게 살펴보면은요. 어쨌거나 밴드의 엣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밴드의 엣지 쪽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때요? 에너지가 그게 이제 볼록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2차원 같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거 우리가 이제 밴드를 카운트한 게 이제 이런 거였었죠, 그죠? 이런 거였었고 이런 방식이었었고요. 이게 가장 원론적인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엣지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1차원 같으면은 바너브 싱귤러리티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했었고, 우리가 이제 2D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밴드 엣지를 보면은 밴드 엣지가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형태로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3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밴드 엣지는 밴드 엣지가 되는 그 K 포인트, 앞서서는 우리가 가마 포인트 있지만 가마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떤 특정 K 포인트 근처로 2차 함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이런 형태가 됐을 때 댄스 오브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자, 그거는 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러니까 자유전자 모델이 기본적으로 자유전자 모델이 에너지가 그런 우리가 파라볼릭한 형태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계산을 했던 댄스 오브 스테이트,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2 이걸 그냥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약간 점프가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은 완벽하게 동일한 겁니다. 단지 우리가 플레이톤 모델에서는 원점의 감마 포인트에서 이제 그 미니멈 포인트가 있었던 거고요. 그 포인트만, 그러니까 그 중심이 되는 포인트만 옮겼을 뿐이지 2차 함수 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미니멈 근처에서의 댄스 오브 스테이트는 항상 에너지에 대해서 스퀘어 루트 2로 증가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게 전혀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3차원상에서 그 밴드 엣지에서 보게 되면은 에너지가 스퀘어 루트 2 형태로, 그러니까 바텀에 있으면은 바텀의 에너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스퀘어 루트 2로 증가하고요. 이 탑 쪽이었다라고 하면은 탑에 대해서는 이제 그쪽에서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스퀘어 루트 2로 증가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고요. 안쪽에서는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독특한 모양이 되긴 하는데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뭐 여러분들 뭐 이거는 그냥 뭐 시스템마다 다른 거고 하고 뭐 여러 것도 밴드가 겹쳐가지고 모양이 유니크하지는 않아서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엣지 근처에서 3차원 물질의 경우에 밴드 엣지 근처에서는 댄스 오브 스테이트가 항상 스퀘어 루트로 증가한다라는 거, 그 사실 여러분들 좀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댄스 오브 스테이트가 3차원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밴드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에너지 스케일이고요. 이거는 댄스 오브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채워져 있는 것과 뭐 채워져 있는 거가 있겠고 포뮬 레벨까지 채웠는데 이게 일부만 채워져 있다 댄스 오브 스테이트 상으로,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이거는 어딘가에서 밴드를 크로스하고 있다는 얘기 되는 거니까 이건 메탈이 되는 거고요. 혹은 이제 밴드가 이렇게 두 개가 어떤 서로 다른 밴드가 겹쳐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겠고요. 반도체 같으면은 채워진 도수가 일부가 채워지고 비워져 있는데 그 사이가 작은 거, 여기서는 KT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하여튼 이게 갭이 좀 작은 경우에 세미컨덕터, 좀 큰 경우에는 인슐레이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스로 그걸 구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앞에서 했던 우리가 카파의 경우에 도스를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S-like한 이 밴드, S-like한 S밴드에 의해서 나오는 댄스 오브 스테이트가 이렇게 밑에 있고, 이건 스퀘어 루트 2로 증가를 하는 겁니다. 좀 펼쳐놓은 거긴 한데요. 스퀘어 루트 2로 증가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은 스퀘어 루트 2가 정확하게 여기 근처에서 만족이 되고 위쪽으로 가면 좀 애매모호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근처에서 요 근처가 이제 어떤 스퀘어 루트 2로 증가한다. 물론 여기서 이제 여기를 에너지 제로로 놨을 때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S밴드에 의한 도수와 그 다음에 있는 D밴드에 의한 도수, 평평한 D밴드에 의한 도수. 얘는 평평하기 때문에 도수 값이 크겠죠. 그죠? 같은 에너지 구간에 대해서 더 많은 상태가 존재할 거잖아요. 플랫하니까. 그죠? 그래서 높은 도수를 가지는 이렇게 이 D밴드에 의한 도수와 S밴드에 의한 평평한 도수 두 개가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도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뮬 레벨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얘는 메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밴드를 다 보여주는 거는
이제 벤즈는 뭐 정말 우리가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 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냥 물질의 정기적인 특성만을 따질 때는 그냥 도수, 덴스 오브 스테이트만 놓고서 우리가 봐도 얘는 메탈이다. 이런 것처럼 얘는 메탈이고 얘는 세미컨덕터, 얘는 뭐 인슐레이터 이런 걸 우리가 판단을 빨리빨리 이제 하고 싶다 할지 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보고 싶다 할지 할 때 이 도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제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게 밴드로 주어져 있건 아니면 덴스 오브 스테이트로 주어져 있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그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비슷하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밴드가 있으면은 우리가 타이트 바인딩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밴드에서 맨 아래쪽은 100%다 본딩을 이루는 거죠. 어떤 특정한 그 밴드를 형성하는 오비탈들이 있으면 그 오비탈들이 다 같은 부호로 100% 반딩을 이룬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위쪽에, 맨 끝쪽은 100% 엔티 반딩을 이루는 거였고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애매모호한 것들. 그러니까 100% fully 엔티 반딩에서 fully 반딩까지 어떤 애매모호한 값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전이하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그냥 우리가 이제 한번 여러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Fermi Surface를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Fermi Surface. 우리 앞에서 이제 2차원에서 Fermi Surface 얘기했는데, Real Metal에 대해서 Fermi Surface 한번 좀 봐보면은요. 이제 2차원 같으면 우리가 Fermi Surface가 이렇게 이제 평면상에서 원으로 나타났었죠. 3차원상에서는 그게 이제 구나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리튬이고요. 이거는 지금 K가 포테슘이죠. 포테슘, 카파. 이거 세 개는 지금 밸런스 일렉트론이 1이에요. 그러니까 유닛셀당 일렉트론이 하나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카파 같은 경우에 이제 D밴드가 있으니까 실은 11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D밴드는 다 채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Fermi Surface에는 기여를 하지 않아요. Fermi Surface는 Fermi 레벨을 크로스하는 점들의 집합인데 D밴드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Fermi Surface를 전혀 만드는 데 영향을 안 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S밴드만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내가 밸런스를 갖다가 1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튬이랄지 포테슘 같은 거는 다시 포테슘 소디움하고 포테슘하고는 보면은 거의 구형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 자유전자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일렉트론 개수가 이제 한 개일 때가 완벽한 서피스 완벽한 원을 만들었었죠. 이제 그런 거가 3차원상에서는 유닛셀당 한 개의 전자가 내가 포뮬 서피스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면은 그거는 이렇게 거의 구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리튬하고 포테슘은 보게 되면은 거의 구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건 이게 굉장히 자유전자에 가깝다라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컨펌하는 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카파는 이게 원형이 있긴 있겠지만은 이게 뭔가 좋은 바운더리 쪽에 가면서 약간 네킹이 되는, 이게 연결이 되는, 이게 약간 좀 다른 형태의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앞에서 지금 2D 할 때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스케매틱하게 그렸었는데요. 이거의 3차원 버전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퓨리티 포텐셜이 리튬이나 포테슘만큼 작지 않고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바운더리에서 네킹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고요. 자, 알루미늄은 이제 우리가 그 Fermi Surface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3개의 전자가 하는 거고요. 지금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크로스하는 이 점들을 갖다가 다 모은 건데 무지무지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실은 별로 그렇게 저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이게 아마 퍼스트 분리양존에 있는 그 Fermi Surface만 그린 걸 거예요. 그냥 이게 Fermi Surface가 이게 첫 번째 밴드에 의한 것만 아마 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저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복잡하면은. 자,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제 그런 Fermi Surface가 이제 그 정기적인 특성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많이 연구들을 했었고요. 실은 이렇게 카파는 굉장히 유명한 이그젠플이에요. 예, 카파가 뭐냐면은 이 Fermi Surface를
금속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한 최초, 프로미스 서피스 이 모양을 그대로 이런 모양이다라고 우리가 측정을 했던 최초의 물질이 바로 이 카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게 캠브리지 대학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거기에 박물관에 가보면은 이 카파의 프로미스 서피스에 대한 그게 거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런 예. 거기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안내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제 그 first Brilliant zone, 그러니까 truncated octahedron이죠. 여기서 보면 지금 바깥에 있는 이게 truncated octahedron이에요. 거기 안에 들어 이 first Brilliant zone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카파의 모양을 카파의 프로미스 서피스를 카파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 보면 이걸 갖다가 이제 내가 다른 옆에 있는 그 불리앙 존들하고 다 연결해 보면은 여기는 이 조그맣게 뚝 나와 있는 이 네킹 이것들이 서로 연결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런 예쁜 모양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이 넥이 얼마나 사이즈가 되느냐,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을 이제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자, 그래서 그 안내 문구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들이 나오네요. 프로미스 서피스가 3차원에서의 이제 전자 가질 수 있는 어떤 맥시멈 앱솔루트 제로에서 제로 켈빈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최대의 운동 양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K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이제 정확한 모멘텀은 아니고 이제 그거죠. 이제 뭐냐면은 그 블로우 벡터인데 블로우 벡터를 아무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쉐입이 이제 여기는 이 모양 자체가 그 물질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퍼미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걸 처음으로 이제 측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보통 금속에 대해서 최초로 측정한 퍼미 서피스를 측정한 그런 예가 되겠고요. 그걸 측정했던 그분이 아마 여기 이 대학 출신인가 피파드라는 분, 이제 그분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아노멀 스킨 이펙트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아주 옛날입니다. 57년도에 측정했다 뭐 이런 것들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그젠플이라는 거 카파의 프로미스 서피스가 뭐 그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실제 물질들의 몇 가지 밴드 구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직접 우리가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계산해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이건 이제 리튬인데요. 리튬이 이제 프로미스 서피스는 아까 뭐 이런 거였었죠, 그죠? 자, 그거에 이제 밴드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그 전체 일렉트로닉 컨피그레이션은 1S에 2개, 2S에 1개예요. 그래서 계산 한번 1S 레벨도 같이 넣어서 계산해봤어요. 그럼 밴드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스페셜 포인트를 따라서 쭉 이제 이리스로 불량 존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자, 1S 밴드가 굉장히 낮은 에너지에 있고요. 이 1S 밴드는 거의 평평한 플랫한 밴드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플랫한 밴드를 이루느냐라는 거 여러분 이제 설명을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1S 오비탈은 워낙에 로컬라이즈 돼 있어가지고 원자들의 거의 타이트하게 바인딩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너무나 서로 오버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본딩이나 엔티본딩이나 아무런 에너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K에서 여기서 K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바꾼다라는 거는 본딩, 엔티본딩의 그 성격을 갖다가 우리가 미묘하게 컨트롤하는 건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서로 거의 뭐 소 다쁘듯이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나 이렇게 하나 아무런 에너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의 에너지로, 그리고 거의 이제 원자 하나의 오비탈, 원자 하나 있을 때 오비탈 에너지에 가까운 이제 그런 에너지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고요. 한참 위에 올라가서 2S는 서로 이제 중첩이 돼가지고 이런 우리가 자율전자, 프리일렉트론 라이크한 그런 우리가 밴드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댄스 오브 스테이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은 맨 아래쪽에서 색깔이 여러 가지 되면 다 무시하시고요. 그냥 검은색 선하고 실은 여기도 검은색 선인데 그냥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은 지금 거의 하나의 에너지의 스테이트가 다 몰려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거의 델타 펑션에 가까운 그런 이제 댄스 오브 스테이트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없다가 여기 이제 2S 밴드에 가가지고 밴드가 이제 댄스 오브 스테이트가 스퀘어 루트 2 형태로 3차원이니까 그 형태로 얘가 이렇게 싹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골드. 골드는 이제 카파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뭐 계산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마찬가지로 S 밴드, D 밴드 있고요.
S밴드에 의한 도스와 D밴드에 의한 그런 도스 그 두 개가 이제 중첩이 되어 있는 걸 우리 이해할 수가 있겠고 여기는 이쪽 아래가 이제 시큐리티 2로 증가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포멀 레벨이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리콘. 자, 실리콘은 좀 우리 여러분 자세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세미컨덕터 반도체 다룰 때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얘기가 될 텐데요. 자, 실리콘도 마찬가지 FCC 구조가 되겠고요. 그거에 이제 이리듀시블 불리앙 존이 아까 제가 그림을 못 그렸었는데 이게 이제 분홍색 부분으로 표시가 된 거가 이게 이제 그 FCC 구조의 풀 시메트리를 가졌을 때 이리듀시블 불리앙 존이 됩니다. 이게 자, 거기에서 이제 감마 포인트나 다른 이제 스페셜 포인트들을 쭉 인덱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밴드를 그린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안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건 다 무시하고 밸런스 일렉트론, 그러니까 4개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밴드만을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4개의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4개의 일렉트론이면은 우리가 그리고 실리콘은 유니셀에 몇 개 원자가 있죠? 실리콘 2개가 있죠? FCC는 이제 베이시스가 2개예요. 그러니까 실리콘은 FCC인데 베이시스가 2개죠. 그리고 다이아몬드고죠. 그러니까 유니셀의 전자가 몇 개예요? 실리콘 하나에 4개, 2개 있으니까 총 8개예요. 그죠? 유니셀의 밸런스 일렉트론이 8개가 있기 때문에 4개의 밴드를 채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디제너스가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4개의 밴드예요. 하나, 둘, 셋, 4개의 밴드. 그죠? 그래서 4개의 밴드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위쪽은 이제 비워져 있는 밴드입니다. 그래서 밴드 갭이 존재하고요. 실리콘은 이 밴드 갭은 1.14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여러분 계산해서 값이 약간 작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이건 실은 이제 우리가 계산한 density functional theory 방법의 하나의 우리가 치명적인 단점이 밴드 갭이 작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뭐 극복을 할 수가 있고요. 하여튼 실질적으로 실험적인 값은 1.14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나머지 밴드는 지금 다 계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질에서 이렇게 세미컨덕터나 특히 세미컨덕터에서 뭐 인슐레이터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채워져 있는 밴드와 이제 비워져 있는 밴드가 갈라져 있는데요. 그 채워져 있는 밴드를 우리가 이제 밸런스 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비워져 있는 밴드를 우리가 컨덕션 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의미는 이제 밸런스 밴드는 일종의 이제 뭐 어떤 화학적 결합을 형성을 하는 그런 밴드가 되겠고요. 컨덕션 밴드는 만약에 일렉트론이 거기에 존재하면은 이거는 전류를 흘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뭐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밴드, 이제 컨덕션 밴드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특히 반도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인슐레이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느 K 포인트에서 이 갭이 이제 밴드가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의 엣지가 형성이 되어 있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실리콘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밸런스 밴드에서 가장 위쪽, 그죠? 그거가 감마 포인트, 그러니까 원점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에서 가장 아래쪽은 쭉 살펴보면 어디냐면은 0.85x라는 게 원점에서 X포인트로 가는 중간 85% 지점. 그러니까 X포인트를 내가 1이라고 치고 감마를 0이라고 치면 그 중간에 0.85 되는 그 포인트에서 컨덕션 밴드 미니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밴드가 그래서 요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이제 밴드 갭이 되는 건데 밴드 갭이 다른 K 포인트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 맥시멈과 컨덕션 밴드 미니멈이 다른 K 포인트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인다이렉트 밴드 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하지 않고 인다이렉트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같은 K 포인트 형성이 되는 걸 우리가 다이렉트 밴드 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지금 이제 인다이렉트 우리가 밴드 갭이 되는 거겠고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넘쳤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밴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런 거가 되겠고 자,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뭐냐면 이 컨덕션 밴드가 지금 여기에서는 0.85x니까 요 포인트인데요. 실은 대칭성 때문에 이게 이 다른 실은 6개의 다른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림은 안 그랬지만은 똑같이 6개의 점에서 이게 컨덕션 밴드 미니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실리콘의 그 이제 컨덕션 우리가 반도체 디바이스 핵심적인 실리콘에서
우리가 그 컨덕션 밴드가 여기 이렇게 여러 개 있다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어떤 팩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줄 거는 이제 갈륨 알세나이드, 다이렉트 밴드기에 보여주기 위해서 갈륨 알세나이드를 가져왔는데요. 갈륨 알세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마 포인트에서 밸런스와 컨덕션 밴드가 동시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다이렉트 밴드 갭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밴드 갭에서 한 가지만 코멘트를 하면은요, 밴드 갭 우리가 어떤 값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은 온도에 따라서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건 이제 폰은 어떤 원자의 바이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컨스탄트 값은 아니고요. 온도에 따라서 약간 약간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교하게 물질을 갖다가 디자인을 해야 될 때는, 이해를 해야 될 때는 그 팩터도, 온도에 대한 의존성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자, 그것으로 이제 여기까지를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그 퀴즈, 마지막 퀴즈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앞에서 이게 한참 하다 보니까 퀴즈는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6 일렉트론 볼트 때 갭이 열렸고요. 3 일렉트론 볼트에서 갭이 안 열렸잖아요. 중간에 값을 테스트 해가지고 U가 얼마일 때 갭이 오픈되기 시작하는지 대강 여러분들의 값을 좀 이렇게 컴퓨터 계산을 해가지고 좀 여러분 찾아가지고 그걸 값을 스크린샷과 함께 올려주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의 퀴즈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